인어공주. 깊은 바닷속 인어나라에는 인어공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중 막내 인어공주는 목소리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막내 인어공주는 항상 바다 위 세상을 궁금해하였지요. 하지만 15살이 되기 전에는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드디어 막내 인어공주의 15번째 생일날이었어요. 기대에 가득 찬 막내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헤엄쳐 올라갔어요. 바다 위에는 근사하고 멋진 배 한 척이 떠 있었어요. 그 배 안에서는 왕자님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지요. 막내 인어공주는 배전에 서 있는 왕자님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왕자님, 저도 왕자님과 춤을 추고 싶어요. 인어공주가 한참을 왕자님만 바라보고 있던 그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태풍이 불기 시작하였어요. 거센 파도와 바람에 왕자님이 탄 배는 순식간에 부서지고 말았어요. 배에 타고 있던 왕자님도 바다에 빠지고 말았지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헤엄쳤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구해 해변가로 데려왔어요. 왕자님, 눈을 떠보세요. 막내 인어공주는 왕자님이 눈을 뜰 때까지 곁을 지켰어요. 아침이 되자 누군가가 왕자님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어공주는 황급히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왕자님에게로 걸어온 사람은 이웃나라의 공주였지요. 눈을 좀 떠보세요. 그 소리에 눈을 뜬 왕자님은 공주님에게 말을 하였어요. 당신이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바위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인어공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들킬까봐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왕자님, 왕자님을 구한 건 저예요. 왕자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인어공주는 바다마녀에게로 갔어요. 인어공주가 여긴 무슨 일로 왔지? 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너는 목소리를 내게 줄 수 있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너는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 마녀가 준 물약을 마신 인어공주는 너무나 아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인어공주는 누군가가 자신을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인어공주의 눈앞에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왕자님이 있었죠. 산책을 나온 왕자가 쓰러져 있는 인어공주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인어공주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왕자님께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죠. 왕자님은 말을 하지 못하는 인어공주를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인어공주는 한동안 성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며칠 뒤 왕자님이 자신을 구해준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왕자님을 구한 건 저예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슬픔에 잠겨 해변가에서 울고 있던 막내 인어공주에게 언니들이 찾아왔어요. 언니들은 인어공주에게 칼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막내야, 왕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 칼로 왕자를 찌르렴. 그럼 너는 다시 인어가 될 수 있어. 드디어 내일이면 왕자님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성에서는 성대한 축하 파티가 열렸지만 인어공주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모두가 잠든 어두운 밤이 되자 인어공주는 왕자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도저히 왕자님을 찌를 수가 없었죠. 인어공주는 언니들이 준 칼을 버리고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그리곤 하얀 물거품이 되어버렸답니다. 신데렐라. 한 마을에 착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소녀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소녀는 새엄마와 언니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소녀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구박하였죠. 어머, 이 제투성이 아가씨 좀 봐. 그러게, 정말 제투성이네. 이제부터 신데렐라라고 불러야겠다. 호호호, 신데렐라라니, 너한테 딱 맞는 이름이다. 신데렐라는 제투성이 아가씨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장이 날아왔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무도회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도회 날이 되자 새엄마와 언니들은 예쁘게 치장하고 파티에 갈 준비를 하였어요. 신데렐라, 어서 빨리 내 옷 좀 갖다 줘. 아니야, 내 머리부터 해줘. 신데렐라는 새엄마와 언니들의 심부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새엄마와 언니들은 준비를 마치고 마차에 올라탔어요. 어머니, 저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요. 예, 너는 무도회에 입고 갈 옷도 한 벌 없잖아. 신데렐라, 우리가 파티에 다녀올 동안 넌 빨래와 청소를 해놓거라. 그래, 신데렐라, 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으렴. 호호호. 그렇게 혼자 남겨진 신데렐라는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환한 빛이 나더니 요정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신데렐라, 울지 마렴. 내가 도와줄게. 지금 바로 호박과 생쥐와 도마뱀 한 마리를 가져오거라. 요정 할머니가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자 호박이 마차로 변하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지팡이를 휘두르자 이번에는 생쥐가 말로 변하였지요. 그리고 또다시 지팡이를 휘두르자 도마뱀이 마부로 변하였어요.
이럴 수가. 신데렐라는 너무 놀랐어요. 아직 놀라긴 이르단다. 신데렐라, 이제 내 차례구나. 요정 할머니가 다시 요술 지팡이를 흔들자 신데렐라의 낡은 옷이 드레스로, 낡은 구두는 유리 구두로 변하였어요. 이제 됐다. 신데렐라, 아주 예쁘구나. 어서 무도회에 가거라. 아차차. 하지만 12시가 되기 전엔 돌아와야 한다.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려버리거든. 네, 요정님, 감사합니다. 신데렐라는 호박마차를 타고 왕궁의 파티로 향하였어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두들 신데렐라를 쳐다보았지요. 아니, 저 아가씨는 누구지? 우리 마을에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었단 말이야? 무도회장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왕자님도 신데렐라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왕자님은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왕자님과 춤을 추게 된 신데렐라는 너무 행복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12시를 알리는 시계종이 울리기 시작하였죠. 그제서야 시간을 보게 된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 궁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왕자님, 죄송해요.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오던 신데렐라는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어요. 아가씨! 왕자는 신데렐라를 쫓아 나왔지만 이미 신데렐라는 사라지고 유리구두 한 짝만이 남겨져 있었죠. 왕자님은 다음 날 신하들에게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들은 온 마을을 돌며 아가씨들에게 구두를 신겨보았죠. 그 소식은 계모와 두 언니들에게도 들려왔어요. 왕자님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는다지? 보나마나 그 구두는 나한테 꼭 맞을 거야. 치, 어림없는 소리. 내가 그 구두의 주인이 돼서 왕자와 결혼할 거야. 드디어 신데렐라의 집에도 신하들이 구두를 들고 방문하였어요. 이건 내 구두예요. 하지만 첫째 언니의 발에는 구두가 너무 컸죠. 이건 내 구두잖아. 그러나 둘째 언니의 발에는 구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신데렐라는 거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신하는 신데렐라에게도 구두를 신어보라고 하였죠. 그러자 언니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신데렐라가 구두를 신어보자 유리구두는 발에 맞춘 듯이 꼭 맞았죠. 맙소사, 드디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았군요. 신하는 기뻐하였지만 새엄마와 언니들은 깜짝 놀랐어요. 궁전에서 봤던 아가씨가 신데렐라였다고?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은 왕자님은 신데렐라를 왕비로 맞이하였어요.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미녀와 야수.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깊은 밤이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쓴 할머니가 성에 문을 두드렸지요. 지나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 피할 곳이 필요하니 잠시만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연 남자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을 수가. 여기선 쉴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다니.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마. 이 장미꽃잎이 다 떨어질 때까지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면 넌 영원히 야수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야.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남자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잃었어요. 한참 후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서 있던 자리에는 장미꽃 한 송이만이 남아있었고 자신의 모습은 포악한 야수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한편 그 이웃 마을에는 상인인 아버지와 세 딸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웃 나라로 물건을 팔러 간 아버지의 배가 폭풍 우에 휩쓸려 모두 부서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걱정이 된 아버지는 항구로 가보기로 하였어요. 욕심 많고 철없는 언니들은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길에 목걸이와 구두를 사다 달라고 하였지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벨에게도 물었어요. 벨, 뭐 갖고 싶은 거라도 있니? 아니요. 저는 장미꽃 한 송이면 충분해요. 아버지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아버지는 부랴부랴 항구로 가보았지만 아버지의 배는 이미 모두 부서졌고 물건들은 바다에 다 떠내려간 후였어요. 휴, 우리 딸들 선물 하나도 못 사주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던 아버지는 거센 비바람에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숲을 헤매던 아버지의 눈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고 그 불빛 쪽으로 가보자 성 하나가 나왔지요. 계십니까? 비바람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될는지요? 그러자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성 안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눈앞에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죠. 마침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아버지는 음식을 먹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날이 밝고 잠에서 깬 아버지가 성 밖을 나올 때까지 성 안에서는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길을 나서려던 아버지의 눈앞에 장미꽃밭이 보였어요. 우리 벨이 장미꽃을 갖고 싶다고 하였지? 여기서 한 송이만 꺾어가야겠다. 아버지가 장미꽃을 꺾으려는 그 순간 어디 감히 장미꽃에 손을 대는 것이냐? 길을 잃은 게 불쌍해 보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기까지 했더니 이젠 내 장미꽃까지 가져가려고 해? 천둥 같은 목소리에 놀란 아버지는 벌벌 떨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장미꽃을 갖고 싶다고 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그 딸을 내게 보내도록 해.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마. 너무나 무서웠던 아버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야수와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며칠 뒤 야수의 성으로 어여쁜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벨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여쁜 벨의 모습에 야수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벨도 무서운 외모와는 달리 예의 바르고 착한 야수에게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야수는 어느 날 벨이 혼자 울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벨, 무슨 일 있나요? 아버지와 언니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럼 집에 다녀오도록 해요. 대신 꼭 돌아온다고 약속해줘요. 네, 꼭 돌아올게요. 고마워요. 벨이 슬퍼하는 모습에 벨을 집으로 보내주었지만 사실 야수의 장미에는 꽃잎이 몇 장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지막 꽃잎이 남을 때까지 벨은 돌아오지 않았죠.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려고 할 때였어요. 야수는 너무 큰 고통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수님, 정신 차려보세요. 제가 왔어요. 눈을 떠봐요. 야수님, 전 야수님을 사랑해요. 벨의 말과 함께 꽃잎이 떨어지려는 순간 야수의 몸에서 환한 빛이 나더니 잘생긴 왕자님의 모습으로 변하였어요. 벨, 돌아와 주었군요. 사실 난 마녀의 저주에 걸려서 야수의 모습으로 변한 거였어요. 당신이 나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준 거예요. 고마워요.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왕자님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어여쁜 벨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선화공주와 서동요. 옛날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곳에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말을 캐는 아이라 하여 이름이 서동이었지요. 하루는 서동이 들에서 열심히 말을 캐고 있었어요. 서동은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지요. 저기 그 얘기 들었수? 무슨 얘기요? 신라에 선화라는 공주가 있는데 그렇게 절세미인이라고 하더라고.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눈은 보석을 박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오뚝한 콧나라며 앵두같이 작고 불그스름한 입술을 가진 둘도 없는 미인이라지 뭐예요. 그 얘기를 들은 서동은 선화공주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신라로 떠나야겠어. 서동은 곧바로 신라 사람처럼 꾸민 후 길을 떠났어요. 신라에 도착한 서동은 선화공주가 궁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드디어 외출을 나온 선화공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시구나.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보는 것 같아. 서동은 선화공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어떻게 하면 선화공주님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서동은 무슨 좋은 수가 났는지 갑자기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노래를 너희들이 마을 여기저기서 부르고 다니면 고소하고 맛있는 말을 하나씩 줄게. 어때? 정말이에요? 좋아요. 서동은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노래 하나를 일러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부터 아이들은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선화공주님은 서동 청년을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이 노래는 삽시간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나라 전체에 퍼져 신라 임금님까지도 알게 되었지요. 뭐시라? 내 딸 선화공주가 누굴 좋아해?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아바마마. 시끄럽다. 그럼 저 노래는 대체 무엇이냔 말이다. 무척 화가 난 임금님은 더 이상 선화공주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내쫓아버렸지요. 왕비님이 몰래 챙겨주신 금덩어리만 겨우 가지고 쫓겨난 선화공주는 갈 곳이 없어 길 여기저기를 헤매다 그만 도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여인을 당장 놔주거라. 곤경에 처한 선화공주 앞에 서동이 나타났지요. 순순히 물러날 리 없는 도적들을 서동이 혼자 싸워 물리치자 선화공주 역시 서동에게 반해버렸어요. 선화공주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선화공주님을 너무 사모하여 그런 노래를 퍼뜨리게 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절 구해주셨으니 괜찮아요. 그리고 저도 서동님이 좋은걸요.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청혼하면서 함께 백제에서 살자고 하였어요. 그렇게 둘은 백제로 가는 산의 언덕을 넘고 있었지요. 이제 이 산만 넘어가면 백제이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헌데 그 보자기 안에 든 것은 무엇이옵니까? 이거요? 어머니가 주신 황금이에요. 이 황금으로 집도 사고 세간살이며 가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요? 이거라면 백제산에 엄청 많은걸요? 정말 이런 황금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서동은 황금이 있는 곳으로 선화공주를 데려갔어요. 이것 보세요. 선화공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랑 똑같죠? 말을 캐려고 땅을 팔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한쪽에 모아두었어요. 어머, 귀한 황금이 이렇게나 많다니. 서동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네? 정말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서동은 선화공주의 말대로 황금의 반은 신라의 궁궐로 보내고 나머지 반은 백제의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서동님 만세! 만세! 백성들은 어려운 이들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 서동에게 감동하였고 신라의 임금도 둘의 결혼을 허락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요. 그 후 백제의 왕이 된 서동은 선화공주와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며 어질고 착한 임금님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푼젤.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아기를 가진 부인은 양배추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겨울에 양배추를 구할 방법이 없었지요. 어느 날 길을 지나던 남편은 눈 덮인 밭에 피어난 황금 양배추를 보았어요. 어라? 이 겨울에 양배추라니. 하나 가져가서 부인에게 주어야겠다. 남편은 눈을 헤치고 양배추를 하나 땄어요. 하지만 그 황금 양배추는 마녀의 것이었지요. 부인은 그 양배추를 맛있게 먹고 얼마 후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 아이의 머리카락도 황금색으로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날 밤, 마녀가 부부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내 황금 양배추를 훔쳐가다니. 대신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다. 마녀는 아이를 숲속 높은 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양배추라는 뜻의 라푼젤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죠. 라푼젤은 탑 속에서 어여쁜 숙녀로 자라났어요. 황금 양배추 덕분에 라푼젤의 머리카락도 황금빛으로 길게 자라났죠. 마녀는 탑 밑에서 소리쳤어요. 라푼젤, 머리를 내려다오. 라푼젤이 머리카락을 내려주자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잡고 탑 위로 올라갔죠. 어머니, 저도 바깥 세상을 보고 싶어요. 안 된다. 바깥 세상은 온통 위험한 것으로 가득해. 탑에 갇혀 지내던 라푼젤은 외로울 때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날 길을 지나던 왕자님은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죠. 이렇게 깊은 숲속에 웬 노랫소리지? 왕자님은 수풀을 헤치고 노랫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러자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높은 탑이 보였죠. 그때 마침 마녀가 나타나 탑 밑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라푼젤! 그러자 황금빛 머리카락이 스르르 내려와 마녀가 탑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님은 다음날 아침 탑 앞으로 가 소리쳤어요. 라푼젤! 그러자 또 황금빛 머리카락이 스르륵 내려왔어요. 그 머리카락을 잡고 탑 위로 올라가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라푼젤이 있었죠. 어머, 어머니가 아니었잖아. 안녕하세요. 전 이웃나라의 왕자입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왕자님은 아름다운 라푼젤에게 한눈에 반하였고 라푼젤도 어머니 외에는 처음 보는 왕자님께 반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둘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하였어요. 탑에 왔던 마녀가 왕자님이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이런 나쁜 것들! 왕자가 성으로 돌아가자 마녀는 라푼젤에게로 갔어요. 그리고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리고 탑 밖으로 쫓아내버렸죠. 다음 날 이 사실을 모르는 왕자님이 라푼젤을 찾아왔어요. 라푼젤! 왕자님이 외치자 언제나처럼 긴 머리카락이 스르륵 내려왔죠. 하지만 그 머리카락은 마녀가 내려준 것이었어요.
탑 꼭대기에 거의 다다랐을 때 마녀는 머리카락을 놔버렸어요. 그러자 왕자님은 탑 밑에 있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눈을 뜰 수 없게 되었죠. 앞이 보이지 않는 왕자님은 숲을 헤매고 다녔죠. 그러던 중 익숙한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노랫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라푼젤이 있었죠. 왕자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을 떠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왕자의 모습을 본 라푼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라푼젤의 눈물이 왕자의 얼굴에 떨어진 순간 왕자님은 스르륵 눈을 뜨고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죠. 라푼젤, 보고 싶었어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왕자님. 사랑이 이루어진 라푼젤과 왕자님은 그 후로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엄지 공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머니께서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고 계셨어요. 나에게도 작고 어여쁜 딸이 있었으면. 할머니의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할머니 앞에 요정이 나타났어요. 이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씨앗에서 싹이 트고 꽃이 필 때까지 물도 주고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며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드디어 움츠려 있던 꽃봉우리가 벌어지고 향기롭고 예쁜 꽃이 피어났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꽃 속에 작고 어여쁜 소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할머니는 엄지손만큼 작고 예쁜 소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엄지공주란다.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 할머니는 너무 기뻤지요. 어느 캄캄한 밤이었어요. 엄지공주가 꽃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으로 누군가 들어와 엄지공주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어디지? 그리고 당신들은 누구세요? 엄지공주를 연못으로 데려온 이는 바로 두꺼비였어요. 엄지공주,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내 아들과 결혼하게. 아빠 두꺼비는 엄지공주에게 아들 두꺼비를 소개해 주었지요. 당장 엄지공주와 결혼할래요. 아들 두꺼비는 예쁜 엄지공주를 보고 너무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울퉁불퉁하고 무섭게 생긴 두꺼비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 엄지공주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두꺼비가 무서워서 그만 울고 말았어요. 저 심술쟁이 두꺼비와 결혼을 해야 하다니. 우리가 엄지공주를 구해주자.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물고기들이 불쌍한 엄지공주를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가까스로 두꺼비들에게서 달아난 엄지공주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풍뎅이가 날아와 엄지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얘들아, 이 작은 아이 좀 봐봐. 예쁘지? 풍뎅이는 다른 풍뎅이들에게 엄지공주를 자랑했어요. 이거 놔. 빨리 나를 땅으로 내려주란 말이야. 엄지공주가 발버둥을 치며 풍뎅이에게 소리쳤어요. 아유, 시끄러워. 야, 예쁘기는커녕 시끄러운 데다 이상하게 생겼다. 맞아. 다리도 2개뿐이고 우리처럼 날개도 없는데? 이상하다, 이상해. 어? 진짜 그러네. 에잇? 친구들 말을 들은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숲속 아무데나 버려놓고 날아가 버렸어요. 혼자 버려진 엄지공주는 숲속 여기저기를 헤매다 작은 집 하나를 발견했지요. 누구세요? 엄지공주가 문을 두드리자 들쥐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혹시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배가 고파서요. 이런, 딱하기도 하여라. 어서 들어와 먹으면서 몸 좀 녹이렴. 고맙습니다. 자상한 들쥐 아주머니 덕분에 집 안으로 들어온 엄지공주는 그곳에서 두더지를 보게 되었지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렇게 예쁠 수가. 첫눈에 반한 두더지는 꼭 엄지공주와 결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루는 들쥐 아주머니가 엄지공주를 불렀지요. 엄지공주야, 두더지님이 너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 하시는구나. 두더지님은 땅속에 넓디 넓은 집도 여러 채 있고 무엇보다 저렇게 자상하고 신사적인 두더지님이 너를 무척 아끼며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렇지만 엄지공주는 컴컴한 땅속에서 두더지와 평생 살기 싫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지요. 속상한 마음에 숲길을 걷던 엄지공주는 몸이 다쳐 쓰러져 있는 제비를 발견했어요. 어머, 어머, 불쌍해라. 내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엄지공주는 제비의 몸이 다 나을 때까지 매일매일 보살펴 주었어요. 결국 두더지와 결혼할 날이 되었어요. 엄지공주는 마지막으로 숲속 여기저기를 다녔지요. 이제 푸르른 잎도 파란 하늘도 볼 수 없구나. 그때였어요. 엄지공주 앞에 제비가 나타났어요. 엄지공주님, 저와 함께 꽃의 나라로 가요. 제비야, 다시 날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잘 됐다. 하지만 난 오늘 두더지님과 결혼해야 해. 엄지공주님도 두더지와 결혼해서 어두운 땅 속에서만 살기 싫으시잖아요. 저와 같이 가요. 엄지공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비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한참을 날아 제비와 도착한 곳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이었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꽃들을 구경하던 엄지공주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꽃의 나라 왕자님을 만났지요. 엄지공주님, 어서 오세요. 여기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앞으로 이곳에서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여 엄지공주는 꽃의 나라 왕자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구리 왕자. 옛날 어느 먼 나라 왕국에 샬롯이라는 어여쁜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공주의 생일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샬롯,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생일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아바마마, 감사합니다. 공주는 기쁜 마음에 서둘러 선물 포장을 풀었어요. 그 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공이 있었지요. 우리 왕국에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물건이니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거라. 어머, 예뻐라. 소중히 잘 가지고 다닐게요, 아바마마. 화창한 어느 날이었어요. 공주는 연못이 있는 정원에서 즐겁게 공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어요. 콩콩, 하늘 높이 올라라 황금공아. 콩콩, 더 높이 올라라 황금공아. 하늘 높이 올라간 공이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반짝거렸어요. 눈부셔. 그 순간 햇빛에 눈이 부셨던 공주는 그만 황금공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내 공, 아바마마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때였어요. 공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주는 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누구세요? 어디에서 말하는 거죠? 여기요, 공주님. 여기에요. 공주가 돌아본 그곳에는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개구리? 아니, 개구리가 어떻게 말을 하지? 제가 공주님 공을 연못에서 꺼내드릴게요. 대신 저와 친구가 되기로 약속해주세요. 공주는 너무 놀라 말하는 개구리를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네, 공주님, 약속해주세요. 개구리가 재촉했어요. 그래, 알았어. 약속할게, 친구가 되기로. 그러니 어서 내 공을 찾아줘.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개구리는 퐁당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개구리는 황금공을 가지고 연못 밖으로 나왔어요. 자, 공주님, 공이요. 내 공. 공주는 황금공을 다시 찾아 기뻤어요. 이제 공주님은 저의 친구예요. 아셨죠? 하지만 공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싫었어요. 싫은데 저 끈적하고 축축한 피부도 싫고 기다란 혀도 싫고 쫙쫙 달라붙는 저 발바닥도 너무 싫어. 공주님? 공주님!
싫어, 싫다고. 공주는 공을 안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공주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 공주님,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누가 공주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돌아가지도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를 만나고 싶다고. 그럼 어서 들라 해라. 왕과 공주의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어제 만난 말하는 개구리였어요. 공주님, 저와 한 약속 지켜주세요. 네? 개구리는 공주를 보자마자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왕은 공주를 설득하였어요. 공주, 누구와 어떤 약속을 했든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란다. 설사 개구리와 한 약속이라도 어기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공주는 개구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싫었지만 아바마마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네, 개구리와 친구할게요, 아바마마. 그렇게 공주와 친구가 된 개구리는 공주가 먹는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공주님도 많이 먹어요. 됐어, 너나 많이 먹으렴. 어허, 공주, 약속을 잘 지켜야지. 괜찮습니다, 폐하. 저는 이렇게 공주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벌써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은걸요. 그래? 허허허, 그럼 다행이군. 공주는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개구리도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도 미웠어요. 밤이 되자 개구리는 자기도 공주가 자는 침대에서 함께 자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절대 안 돼, 이 징그러운 개구리야.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도 싫었는데 잠까지 같이 자자고? 당장 나가! 공주는 너무 화난 나머지 베개를 개구리에게 던지고 말았어요. 너무 세게 맞았는지 개구리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공주는 너무 놀라 개구리에게 달려갔어요. 개구리야, 괜찮아? 눈 좀 떠봐, 개구리야. 하지만 개구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개구리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눈 좀 떠봐. 공주는 개구리를 품에 안고 얼굴을 맞대며 엉엉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공주님,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응? 공주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멋있는 왕자님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세요? 공주님, 저예요, 개구리. 사실 저는 먼 나라의 왕자였는데 나쁜 마녀의 마법에 걸려 개구리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공주님의 눈물이 저의 마법을 풀어준 거예요. 네? 정말요?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했어요. 개구리, 아니 왕자님. 괜찮아요, 공주님. 개구리였던 왕자와 공주는 그 후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공주와 완두콩. 멀고 먼 왕국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왕자는 다른 여러 왕자들보다도 멋지고 용감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멋진 왕자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은 바로 진정한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었죠. 나의 진정한 공주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어서 그 공주를 만나 결혼하고 싶어. 걱정하지 말거라. 곧 왕자의 마음에 쏙 드는 공주가 나타날 게야. 왕과 왕비는 왕자를 달래며 안심시켰어요. 밤이 되었어요. 컴컴한 밤하늘에 노란 불들이 번쩍이고 온 세상이 울릴 만큼 커다란 소리가 나더니 거센 빗방울이 후두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똑똑똑 누군가 성문을 두드렸어요. 왕자가 성문을 열자 그 앞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비를 흠뻑 맞고 서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아주 멀고 먼 나라의 공주랍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춥고 너무 피곤한데 하룻밤만 여기서 지내다 가면 안 될까요? 비록 공주의 모습은 엉망이었지만 아름답게 빛나는 공주의 얼굴을 보고 왕자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비를 맞아 행색이 초라해진 여인은 누가 봐도 공주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왕과 왕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공주가 맞는지 아닌지는 곧 알 수 있겠지. 왕비는 공주의 침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작은 완두콩 하나를 몰래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녀들에게 무언가를 시켰지요. 하녀는 10장의 두껍고 폭신한 요를 들고 와 침대 위에 깔았어요. 또 다른 하녀는 10장의 부드러운 요를 들고 와 그 위에 또 깔았지요. 나머지 하녀도 10장의 가벼운 요를 들고 와 마저 깔은 후에야 공주의 잠자리 준비가 끝이 났어요. 30개의 요 때문에 공주의 몸은 천장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잘 자요, 공주님. 다음 날 아침이 되고 왕과 왕비, 왕자는 공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공주가 나타났어요. 잘 잤나요, 공주? 어디 불편한 곳은 없었고요? 왕비는 공주를 친절히 맞이했어요. 하지만 공주는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어제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 안에 커다란 돌멩이가 들어갔는지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하고 등이 아파요.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등이 많이 아픈가요, 공주? 왕과 왕자는 깜짝 놀라 공주를 걱정하였지만 왕비는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어요. 왕자가 찾는 진정한 공주가 나타났구나. 왕비의 말에 모두들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왕비? 어마마마, 제가 찾는 진정한 공주라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실은 내가 어제 공주의 침대 안에 완두콩 하나를 왕비는 웃으며 어젯밤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어머, 그럼 그 완두콩 때문에 불편했던 거였군요. 왕자는 드디어 자신의 짝을 찾은 것 같아 기뻤어요. 그렇게 하여 멀고 먼 나라에 사는 왕자와
멀고 먼 나라의 공주는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한 왕국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주가 태어났어요. 왕과 왕비는 기쁜 마음에 파티를 열어 왕국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였지요. 단 한 사람만 빼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였어요. 요정들도 공주에게 다가와 축복을 내려주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님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요정이 공주에게 축복을 내리려던 순간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단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감히 나만 빼놓고 파티를 열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사악한 마녀였지요. 마녀는 공주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공주는 16살 생일에 뾰족한 바늘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 하하하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왕과 왕비는 눈물을 흘렸죠. 그때 아직 축복을 내리지 않은 요정이 말하였어요. 아직 저의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주님은 바늘에 찔려도 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잠이 들 것입니다. 사랑의 입맞춤만이 공주님을 깨어나게 할 수 있어요. 왕과 왕비는 그 후로 성 안의 모든 뾰족한 물건들을 없애버렸어요.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나 어여쁜 아가씨가 되었죠. 드디어 공주의 16번째 생일날이었어요. 공주는 드르륵 드르륵 소리에 이끌려 탑의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죠. 탑 꼭대기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보니 한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고 계셨어요. 물레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공주는 신기해하며 할머니께 물었어요. 이건 뭔가요? 이건 물레라는 거예요. 옷감을 만들 때 쓰는 기계랍니다.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그래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공주는 물레를 돌려보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이내 물레의 뾰족한 바늘에 찔려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날만에 기다려왔다. 잘 자거라 공주. 하하하하. 그 할머니는 다름 아닌 사악한 마녀였던 거예요. 사악한 마녀가 사라지고 잠이 든 공주를 본 3번째 요정이 말하였어요. 공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실 때 놀라지 않도록 성 안에 있는 모두를 잠재워 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잠에 들었어요. 잠들어 버린 성의 소식은 이웃 나라들에게도 전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주를 구하기 위해 도전하였지만 성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덤불에 막혀 모두 실패하고 말았지요. 한참의 시간이 흘러 이웃나라의 한 용감한 왕자가 공주를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무시무시한 가시덤불을 헤치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 잠들어 있는 공주가 보였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왕자는 공주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입맞춤으로 공주는 잠에서 깨어났죠. 저를 구해주신 분이군요. 감사합니다. 공주와 함께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왕자와 공주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잠에서 깨어난 모두가 둘의 사랑을 축복하였답니다.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 아주 먼 옛날 고구려의 임금인 평원왕이 있었어요. 평원왕에게는 어여쁜 딸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평강공주였지요. 그런데 평강공주는 울보여서 한번 눈물이 터지면 쉽게 그치질 않아 궁 안의 사람들이 모두 고생을 했답니다. 그날도 평강공주는 뜬금없이 울기 시작하였어요. 에휴, 공주, 자꾸 이렇게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 것이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임금님은 공주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울음을 뚝 그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허허, 거참 신기하군. 공주도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긴 싫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울음을 뚝 그치는 걸 보니. 세월이 흘러 평강공주가 16세가 되었어요. 하루는 임금님께서 평강공주를 불렀지요. 공주도 이제 16살이 되었으니 공주와 혼이 날 훌륭한 집안의 신랑감을 골라봅시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아바마마? 저의 남편은 이미 온달님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요? 그것은 공주가 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농으로 한 말이지. 어찌 그런 바보한테 공주를 보낸단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다시는 꺼내지 마시오. 임금은 빈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빈말을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공주, 그게 아니라... 아바마마, 전 아바마마 말씀대로 온달님께 시집 가겠습니다. 공주 마음대로 하시오. 화가 잔뜩 난 임금님은 평강공주를 궁에서 내쫓았어요. 궁에서 쫓겨난 평강공주는 온달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녔지요. 드디어 온달의 집을 찾은 평강공주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뉘시오. 행색이 허름한 어느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기가 온달님 집 맞나요? 뉘신데 우리 아들을 찾는다. 때마침 온달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온달이 왔다. 어? 저 예쁜 사람은 누구지?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강이라 하옵니다. 온달님과 혼인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나 예쁜 색시 생겼다. 아무것도 모르는 온달은 좋아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어머니는 평강공주의 손을 만져보곤 깜짝 놀라 말하였어요. 손이 보들보들하고 향기가 나는 것으로 보아 좋은 집안의 따님인 것 같은데 어째서 바보인 제 아들과 혼인을 한다고 하시는 게요.
제가 온달님을 잘 내조하여 반드시 훌륭한 분으로 만들 테니 염려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되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평강공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했어요. 그렇게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은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평강공주가 궁에서 가져온 귀한 장신구들은 모두 팔아서 부족한 세간살이며 가축들을 사는 데 쓰였어요. 서방님, 오늘부터 제가 글 읽는 법과 활쏘기, 말타기 등을 가르쳐 드릴 터이니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응, 알겠다. 색시가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 온다리가 다 할 거다. 그날부터 온달은 낮에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고 밤에는 글 공부를 했어요. 색시야, 온달이 졸리다. 우리 내일 하고 오늘은 자자. 서방님, 우리 조금만 더 공부하고 자요. 네? 알았다, 색시야. 평강공주는 배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긴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온달이 너무 자랑스러웠지요. 드디어 두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온달은 평강공주가 글자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책을 술술 읽고 말을 타면서 활도 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방님.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장군님이 되실 거예요. 고맙소. 그리고 3월이 되자 나라에서 큰 사냥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두 사람도 듣게 되었어요. 서방님,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오늘 대회에 나가서 마음껏 발휘하고 돌아오세요. 내가 꼭 우승해서 돌아오겠소, 부인. 네, 꼭 우승하셔서 옛날에 바보 온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냥대회에 참가한 온달은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뽐내며 우승하였어요. 임금님은 대회에서 우승한 온달을 축하해주러 온달에게 다가갔어요. 허허허,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어디서 나타났는고? 자네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는가? 황송하옵니다, 전하. 저의 이름은 온달이라 하옵니다. 아니, 자네가 온달이라고? 내 딸과 결혼한 그 바보 온달? 네, 제가 바보 온달 맞습니다. 이렇게 대회에서 우승하게 된 것도 제 부인인 평강공주 덕분이옵니다. 짐이 자네를 반대했던 지난 과거는 잊어주게나. 허허허허. 네, 마마. 고구려 최고의 바보라고 놀림당하던 온달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어준 평강공주의 노력 덕분에 훌륭한 장군이 되었답니다. 백설공주. 한 나라의 성에 눈처럼 하얀 백설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죠. 새어머니는 매일 요술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건 바로 왕비님이십니다.
왕비는 거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어요. 세월이 흘러 백설공주는 어여쁘게 자라 숙녀가 되었어요. 살결은 더욱 희고 머리는 칠흑같이 어둡고 입술은 앵두같이 붉었지요. 그날도 왕비는 요술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눈처럼 새하얀 백설공주님이십니다. 뭐야? 이런. 화가 난 왕비는 숲속 사냥꾼을 성으로 불렀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없애버리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왕비님. 사냥꾼은 왕비의 명령에 따라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차마 백설공주를 죽일 수가 없었죠. 공주님, 아주 멀리 떠나 다시는 궁궐로 돌아오지 마십시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궁궐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 어서 멀리 떠나도록 하세요. 사냥꾼이 사라지고 홀로 남은 백설공주는 계속해서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한참을 걷고 또 걷던 백설공주는 한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스르륵 열리는 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집 안에는 아주 조그만 침대 7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지치고 힘이 들었던 백설공주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잠시 후 7난쟁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백설공주를 본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이야. 도대체 얘는 누구야? 몹시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자게 두자. 그래, 그게 좋겠어. 다음 날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자신이 난쟁이의 집에서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쟁이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해요. 숲을 걷느라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아가씨는 누구세요? 백설공주는 7난쟁이에게 성에서의 일을 모두 말하였어요. 그럼 우리와 함께 살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난쟁이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왕비는 여느 날처럼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눈처럼 새하얀 백설공주님이십니다. 뭐야?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냐? 화가 난 왕비는 사과장수 할머니로 변장을 해서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아가씨, 이 맛있는 사과 하나 먹어보실라우? 백설공주는 독이 묻은 사과를 받아들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어요. 그러자 공주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주님, 일어나 보세요. 백설공주님이 돌아가셨어. 난쟁이들은 슬퍼하며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넣었어요. 그러던 중 길을 지나던 이웃나라 왕자가 백설공주를 발견하였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가 있다니. 왕자가 조심스럽게 백설공주를 일으키자 공주의 입에서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왕자님, 저를 살려주셨군요. 공주,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왕자님. 백설공주는 이웃나라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